총선을 겨우 29일 앞두고 확정됐던 공천이 갑자기 뒤바뀌고 또 재검토되는 일이 여야 모두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비례정당의 후보 1순위가 바뀌게 됐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의 공천을 취소할까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던 논란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무릅쓰고 공천을 줘보려다가 여론이 안 좋자 거둬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추천된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경선에서 1등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종북 반미단체 출신으로 낙인 찍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로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로부터 전 의원 등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 전 씨가 속했던 시민단체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경력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아예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18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재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부정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 게시글을 공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문제,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도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도 변호사의 낙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이 귀한 농어촌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빈자리를 오늘부터 공중보건의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농어촌 보건소가 문을 닫으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충남에 있는 한 보건지소입니다. 하루 평균 20명 넘게가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 출장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진찰실엔 이렇게 하얀 가운만 남겨진 채 텅 비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파견을 간 뒤 진료를 볼 의사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원래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검진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이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는데 공보의들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등에 있는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차출해 이른바 빅5 같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제가 월남 파병 용사거든요. 거기에서 신경을 다쳐가지고 이런 일반 병원에서는 처방을 받을 수가 없고 보건소에서는 처방을 받아서 그걸 하고 많이 불편하지요. 다른 병원을 찾는 것도 걱정입니다. 아이 서운하죠. 있어야 좋지. 좀 병원에라도 가고 하려면 자손들이 같이 안 사는 게 아무래도 노인들인 게 불편한데 거가 있는 게 좋고. 사람이 줄어도 이제 운명대로 가야지 뭐. 약 못 갖다 먹으면 그냥 말해야지. 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빼면은 당연히 그쪽에 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주기 위한 방편이고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보의와 군의관을 200명 더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조직원 중에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들까지 총판이 돼서 또래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검은 옷 입은 형사들이 현관문 앞을 막았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두드려보지만 답이 없자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자는 척하던 남성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베란다에 숨은 남성은 경찰관이 끌고 나옵니다. 판돈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입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본인한테 불리한 신청하지 않을 권리 있어요. 한 달 반 뒤 서울 다른 오피스텔에도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10개 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입니다. 40대 국내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의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국내 사무실은 회원 유치와 광고를 맡았습니다. 두바이랑 인도네시아 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낸다며 조직원들을 모았는데 중학교 2학년 등 청소년 12명도 가담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트 회원은 15,000여 명, 벌어들인 돈은 최소 500억 원입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높은 금리 때문에 생긴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330만 명이 대상인데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총선용이다, 여러 지적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20대 A씨, 직장 생활 중 사기를 당해 은행에 빚을 졌습니다. 연체 기록이 쌓이면서 신용카드마저 끊겼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신용 불량자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집에 계속 우편 달라고. 정부가 A씨처럼 연체 기록으로 허덕이는 대출 연체자를 위한 신용 사면에 나섰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330만 명이 빚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지우고 신용 점수를 올려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겁니다. 신용 점수는 평균 37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6만 명은 새로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연체 총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 원을 넘겨 2005년 카드 대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뭐 또 모럴 해저드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치.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신용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연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기의 문제고 총선이 있으니까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JTBC 오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